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공 투자한 사람들은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시작에 앞서서 마이클 조던 아시죠? 마이클 조던과 그 쌍벽을 듀오를 이뤘던 스카티 피펜이라고 지금은 당연히 은퇴한 지 오래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나의 넘버 원이다. 근데 이 알트코인 중에서 당신들 생각 어때요? 난 지금 이런 것들을 골라봤는데요. 라고 하면서 알트코인을 딱 고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바이낸스 코인, XRP, 그다음 뭐 볼이라고 하는 농구공 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에이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체인링크, CRO, 뭐 크로노스라고 그 거래소 코인 있죠. 당신들 생각은 어때요? 라고 이렇게 슬쩍 물어봅니다. 제가 이것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스코티 피펜은 뭐 레전드 농구 선수가 맞죠. 은퇴하고 집에서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뭐 워낙 뭐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크립토 관련된 프로젝트들, 특히 22년도에 NFT, 그 농구와 NFT 있죠. 요것을 출시하고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NFT가 어디 망 위에서 올라갑니까? 이더리움, 솔라나 망 위에서 보통 이렇게 얹혀져서 돌아갑니다. 이 맛을 한번 봤다면 비트코인만으로 보통은 만족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트도 물론 있을 거예요. 네, 이 볼이라고 하는 게 저는 무슨 코인인지 한번 찾아봤더니 본인의 지적 재산권 IP를 활용한 쉽게 말하면 농구 밈 코인이라 보시면 돼요. 1991년도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그때 NBA 결승전에 썼던 그 결승 농구공을 자산 토큰화 시켜서 본인이 이렇게 은근슬쩍 끼워서 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실물 토큰화 중에 하나인 거죠. SNS 마케팅, 알트코인. 지금 뭐 이 알트코인 대부분 우리에게 익숙한 코인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쉽게 말하면 이익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도 나중에 이제 뭐 수수료를 받든지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24년도 말에 실은 먹튀 논란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밀고 있었던 코인 누가 이렇게 쭉 몇 억을 이렇게 빼서 뭐 도망쳤다더라. 이게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여전히 불신 단계니까 뭐 가는겨 마는겨 이러고 계시겠지만 유명 스포츠 스타다 혹은 뭐 억만장자 투자자다 뭐 성공한 뭐 1조 원 엑시스를 한 엄청난 기업인이다.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우리에게 그 얘기를 잘 안 해줘요. 뒷단에서 뭐 마케팅 계약 맺고 본인들의 이제 상품을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은근슬쩍 이 가운데다 볼 이거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거 알아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돈이 시드가 내가 얼마 없는데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면 그래도 뭐 갑자기 팍 튀는 이 자극적인 거 보여주면 저쪽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아닌 척 하면서 하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거 좀 뭐 맨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걸 다 뭐 아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시진핑에 대해서 언급해요. 시진핑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 데 대해서 매우 행복해 하더라. 중국 미팅 5월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 미팅은 역사적이고 굉장히 특별한 미팅이 될 것이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물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다 말았다 뭐 닫혔다 열렸다 뭐 부분적으로 했다 말았다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예상컨대 깔끔하게 뭐 완벽한 영구적인 피스 평화 어렵겠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무슨 갈등의 고리 뭐 지금 올해 몇 개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불완전하고 뭔가 찝찝한 합의가 뭐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 5월 중순 전까지는 당연히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그러니까 불완전한 합의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것을 지렛대로
시진핑과 이제 티키타카 또 해야겠죠. 이게 인생이 협상 아닙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충돌을 저는 원치는 않을 것이다. 작년 관세 때도 부딪히면 죽는다. 미중 관세 전쟁. 이번에도 이란 쏘면 아마겟돈 되는 거다. 근데 그럴 확률은 뭐 거의 낮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석기 시대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어찌 됐건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개가 있죠.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냐, 누가 통제권을 가져갈 것이냐, 요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larity, 시장구조법 관련된 뉴스가 뭐가 나올지 뭐 이제 나오면 또 이제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얘기를 드리기 전에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분별력을 뭐 제가 생각하는 분별력이 뭐냐? 소음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요. 거의 시간변, 뭐 10분, 30분 단위로 뉴스 속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뭐가 진짜인지 뉴스를 내는 사람도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분별력이고요. 그 본질은 보통은 말보다는 말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주로 굵직한 행동과 방향성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음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요 언론들이 소위 말해서 광고, 뭐 신문도 광고주, 뭐 1년치 계약, 뭐 대기업. 그러면요, 그 대기업, 뭐 건설 업체, 그 광고주의 목소리가 신문사에, 잡지사에, 언론사에 안 들어갈 것이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건 너무 순진한 겁니다. 그거를 언론이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아야 될 비본질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광고주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건설 회사면 상식적으로 부동산이 뜬다 해야 부동산 아파트 팔릴 거 아닙니까? 자산시장 저 뭐 월스트리트에서 자산시장 맨날 떨어집니다. 폭락합니다 하면 누가 주식 ETF 하겠습니까? 비슷한 맥락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버드, 그러니까 근거 없는 의혹, 뭐 진짜 무서운, 뭐 막 아찔아찔한 아니면 희망 고문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날려줍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죠.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본질은 뭐냐? 행동이에요. 뉴욕 증권거래소가 지금 뭐합니까? 토큰화 증권 거래를 추진합니다. 제가 DTCC라고 얘기 드렸죠. 예탁결제원. 거래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토큰화 시범 프로젝트. 이거 지금 지원한다. 일단은 지금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러셀 1000 지수 편입 종목, 그 다음에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제안해서 토큰화 증권 거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결제 주기는 기존과 같은 T+1. 뭐 원래는 이제 T+2, T+3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식 팔았는데 돈이 하루만 일찍 들어와도 이거 느끼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느껴지는 건 되게 크거든요. 뭐 여러 가지 현행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다음 지난 3월달 나스닥, 그러니까 주요 거래소죠.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토큰화 증권 거래를 지금 승인을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할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행동이죠. DTCC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뭐 월가의 큰형님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이들은 할 것이다라고 말만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미 판을 다 깔고 앉았어요. 찰스 슈왑이나 모건 스탠리 아이고 저희가 늦었습니다. 한 명은 최저 수수료, 한 명은 실물로 코인을 들고 찰스 슈왑 계좌에 딱 그대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곳에 들 수 있는 전략은 다른 거죠. 실제적인 다 행동입니다. 단순히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팔아만 먹겠다가 아니라 everything 코인판, everything 뭐요? 토큰화 시킨다. 그러면 그것을 뭘로 살 수 있다? 디지털 달러로 살 수 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투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실은 또 인내가 있어요. 인내.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 눈치챘죠. 어떤 분들은 22년도, 어떤 분은 2018년도, 뭐 그보다 훨씬 뭐 이전에 있으면 뭐 2016년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눈치를 챈 건 좋은데 산 것도 좋은데 바로 사니까 바로 폭풍 이렇게 폭포처럼 막 이렇게 날아가던가요? 그 로켓처럼. 보통은 그런 경우는 뭐 매우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대부분은 아주 오랜 기다림을
거치셔야만 합니다. 분별력, 본질에 집중 안 하시면요. 제가 그 반대의 경우도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휴전한다 했다가 종전한다 했다가 미사일 쏴버렸다가 통행료 받는다고 했다가 다시 문 열었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우리는 뭐 반대한다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말을 몇 번을 바꿉니까? 이미 뭐 수십 번씩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는데요. 그렇죠? 입법이 계속 뭐 지연이 돼요. 뭐 clarity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금리 인하 얘기는 뭐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가 생각보다 길죠. 관세가 뭐 지금 25%냐 50%냐 지금 뭐 이제 위헌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이제 기다려봐. 7월 달 가면 그때 다시 또 25% 시작할 거야. 이게 어려운 거죠. 유가가 뭐 오르는 올랐다가 떨어졌다 다시 또 튀어 올랐다가 코스피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게요.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트럼피즘이 지정학적으로 위기가 더 많이 발생하고 각자 도생의 시기가 되고 텐션은 긴장은 훨씬 더 올라가고 다음은 쿠바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요. 큰 틀에서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보는데요. 이거 하나하나에 내가 다 그냥 집중하면 투자가 쉽지 않겠죠. 전 그럴 거라 봅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가도 참 쉽지는 않다. 인내가 필요하겠다. 라울 팔이라고 하는 이 그 매크로 투자자가 이거 이제 투자 그 방송 팟캐스트 한 거를 제가 이제 보고 이렇게 따왔는데요.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이 2014년도, 2018년도까지 전 뉴욕 증권거래소의 회장이자 대표를 맡았던 토마스 팔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2014에서 18년도 지금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최연소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했냐? 투자 회사를 창업해서 이제 상장도 많이 돕고 그냥 이제 투자 쪽으로 전향을 한 거죠. 근데 최대 거래소의 수장, 어떻게 보면 전통 거래소 아닙니까? 뉴욕 증권거래소. 근데 무려 2015년부터 코인베이스의 투자를 주도했었다. 그리고 코인은 그때부터 변두리 자산이 아니다. 모든 것들은 블록체인 망 위로 올라갈 것이다를 2015년부터 외쳤던 사람입니다. 2018년 이제 회장직을 그만두고 그럼 뭐 했냐? 별도의 본인의 투자 회사를 차렸고요. 이제 그 상장하는 회사들 그 상장을 지원하고 여기서 이제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근데 요 18년, 19년, 20년 요때 어떤 회사를 만나냐? 블록원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나요. 블록원 기억하십니까? 이오스라고 하는 코인의 전 개발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갈라섰습니다. 블록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불리시라고 하는 거래소를 가지고 있었죠. 요때 만났어요. 21년 7월 달 이 지금 톰 팔리라고 하는 사람이 불리시 기관 전용 코인 거래소라 보시면 됩니다. 요즘 뭐 잘 나가고 있어요. 불리시 거래소의 대표로 이제 들어갑니다. 21년도 7월. 그때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불리시라고 하는 거래소를 실은 21년도, 22년도에 주식 상장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뭐 22년도 SEC 게리 겐슬라 대회 가져가면 IPO 승인해 줬겠습니까? 2018년도부터 코인은 미래다라고 하면서 뭐 불리시 뭐 대표 했지만 2018년 19년 뭐 암흑기 뭐 처절했었죠. 21년도에는 이제 코인 거래소 대표로 이직을 했었죠. 근데 22년도에 기다리니까 무슨 시즈는 감옥에 가고 샘 뱅크만도 감옥에 가고 도권 권도형은 이제 도망치고 있고 3S는 파산하고 기억하시죠? 아니 거래소 대표로 딱 옮겼는데 그냥 빵빵빵 터지는 겁니다. 22년도에 재밌는 건데요. 22년도에 이분의 아버지께서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얘야 네가 그래도 옛날에 뉴욕 증권거래소 그 회장까지도 했던 사람 아니냐? 근데 뭐에 올인한다고? 이제 영어로 더블 다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묻고 더블로 간다고? 코인? 이 얘기를 아버지가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내 아버지 지금 올인을 할 거면 지금 해야 됩니다. 요때가 22년도 그 뭐 이제 난리 났을 때 있죠. 22년 얼마나 집에서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물론 뭐 이분이 기라성 같은 분이지만 그리고 나서 대략 3년 후에 25년 8월 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리시라고 하는 거래소가 드디어 주식 IPO를 했습니다. 이분의 지금 순자산이 지금 주식만 따졌을 때, 그러니까 최소라고 하겠습니다. 최소 한 3천억이 있거든요. 이 3천억 중에 90%가 불리시 주식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불리시라고 하는 거래소 IPO 하고 나서 이분의 자산이 적게는 8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으로 뛰어버려요. 아버지에게 걱정거리를 안겼던 사람이 이제 험난한 세월을 겪고 난 다음에 자산이 얼마라고요? 지금 3천억입니다. 뭐 조금 일부를 팔았지만 대부분의 주식은 여전히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뭐 2015년이야 이제 빼타고 2018년 그러니까 그 회장직 그만두고 18, 19, 20, 21년은 뺍니다. 22년, 23년, 24년, 25년 이낙인, 조롱해, 크크크에 요게 기간들을 잘 견뎌내고 본인의 지금 자산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돈나무 언니 아시죠? 이분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올립니다. 근데요, 돈나무 언니 아마 잘 아실 겁니다. 201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회사, 그 펀드를 통해서 비트를 샀던 게 아니고 본인 개인 돈을 2015년에 비트코인 한 400개를 그때 쓱 긁습니다. 그때 대략 1억 1천만 원 정도, 평단이 $25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이게 거의 400배가 올랐죠. 1억이 400억이 넘었습니다. 2015년 들고 거의 뭐 현재 팔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2015년과 2016년 제가 기억하는 가장 처절했던 하락장입니다. 이때는 조롱이 없었어요. 왜? 잘 모르니까. 조롱이 없었던 시즌도 지났고요. 2018년, 19년은 야유, 비난 많이 받았죠. 그렇죠? 22년도, 23년 이때는 조금 이제 비난의 수위가 많이 높아집니다. 퇴물이다. 감 떨어진 노인네다. 노친네다.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진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22년도에 뭐 주식이건 뭐건 그냥 거의 뭐 처절하게 뭐 마이너스 80% 이렇게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이 뭐 성질이 많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이분이 2030년 비트코인 원래 100만 달러 간다 했지 않습니까? 뭐 14억 정도. 근데 28억, 그러니까 150만 달러 정도로 목표가를 더 올립니다. 이게 말하면 지금 뭐 묻고 지금 더블까지는 아니어도 묻고 한 50% 이상 더 부른 거죠. 이유가 뭐냐 봤더니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작년에 잠자고 있던데 지금 시작을 안 했다. even 비건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면 좀 더 가겠지. 지금 이런 얘기예요. SEC에서 이제 막 그린라이트를 줬다. 고사인을 이제 줬는데 그러면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저는 100만 달러는 뭐 이제 그 시간에 문제가 돼요. 언제 가느냐 모르지만 무조건 가겠죠. 그러면 돈나무 언니 아마 더 부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팀 드레이퍼 벤처 투자의 거물이자 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팀 드레이퍼가 최근에 비트코인 조금 의외의 기사예요. 비트코인 손절합니다. 1년 동안 보유했던 비트코인 150개를 지금 거래소로 보냈다라는 것은 지금 팔았을 것이다. 팔게 되면 한 40억 정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좀 의외 아닙니까? 팀 드레이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그게 아닌데 이제 또 인포메이션 아마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무려 이분은요. 2015년도 아니고 2011년도 비트코인 단돈 $4일 때 비트코인을 4만 개를 삽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죠. 이게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데 2003년을 존버했는데요. 2014년도 2월 달에 당시 세계 최대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정말 공중 분해됩니다. 해킹됐거든요. 전량 다 분실해요. 요때 팀 드레이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이거 너무 힘들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찢어지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근데요. 이분의 대단한 점은 뭐냐? 그래서 뭐 남 탓하고 욕하고 떠난 게 아니고 다시 팝니다. 비트코인 내가 잘못 봤나? 진짜 내가 뭘 잘못 봤나? 다시 팠는데 결국 본인이 옳았다. 그냥 운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려. 정확히 5달 후에 비트코인 그 미국의 실크로드라고 있어요. 이제 불법적인 용도로 썼던 그 비트코인 3만 개를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압수하거든요. 그거를 경매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걸 낙찰을 받습니다. 경매에 이제 입찰하려니까 이 시중 가격보다 가격을 더 비싸게 부른 거예요. 되게 비싸게 불렀어요. 시장 가격보다 거의 한 50% 이상 비싸게 해서 평단 632달러. 그러니까 평단 다른 데는 한 뭐 400달러, 500달러인데 훨씬 더 비싸게 이때 당시 3만 개를 삽니다. 지금 이게 1900만 달러거든요. 280억입니다. 2014년도 7월 해킹 당해서 전량 다 날리고 바로 280억을 그대로 투자합니다. 웃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이제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이분한테 했습니다. 저 기억이 납니다. 태기적인 해킹이자 큰 손실을 받지 않습니까? 불과 5달 만에 이분도 좌절을 했지만 파보니까 내가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받았던 거예요. 심지어 4달러가 아니고 632달러. 예전에 샀던 그 가격보다 150배 비싸게 삽니다. 그때 샀던 비트코인 3만 개가 현재 뭐 이제 거의 팔진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손절 친 것은 이제 단타로 보여지는데 뭐 어찌됐건 현재 그대로 들고 있다면 3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분이 예측을 해서 타이밍을 맞췄던 걸까요? 이분이 했던 예측은 지금까지 딱 한 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그 딱 한 번이 저 10년 전이에요. 기억도 안 납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부자가 됐을까요? 아닌 것 같죠? 타이밍을 잘 못 맞춰도 올바른 지식은 정말 방대한 지식입니다. 타협이 없는 본인의 끝까지 팠던 그 노력과 확신, 현금도 있어야 됩니다. 현금, 용기, 그 다음에 인내가 있어야 성투가 가능하겠죠. 성공을 했다고 해도요. 주변에 보면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보통은 그러니까 초심을 잘 지켜주면 좋겠는데 교만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마이클 세일러도 사실은 20년도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인물이지만 이분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우연히 지금 이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란 전쟁이 발생한 이후 비트코인을 6만 3천 개 이상 6조 6천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6주 만에 정확히 5,600억 원의 수익을 냈죠. 물론 이게 팔질 않으니까 그냥 미실현 수익입니다. 근데 스트래터지 주식 엄청 빠졌잖아요. 돈 없었는데 어떻게 비트코인 어디서 돈이 나서 이거 산 거죠? 스트래터지 주식을 유상증자해서 그냥 막 신규로 찍어서 이걸 누군가 또 샀단 말이죠. 이거 팔아서 돈 얻었고요. 우선주 STRC 풀티나게 팔려 나갔죠. 배당을 11.5%를 줍니다. 사람들이 이거 다 벌떼같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이걸 팔아서 주식 팔고 우선주 팔아서 뭐 했다? 현금을 샀다가 쟁여놨다가 가격 떨어졌더니 6만 3천 개를 더 산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드리냐?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마이클 세일러 얘기하니까 뭐 몇 조 하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데 그냥 뒤에 공 한 8개 빼면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현금이 더 나올 수 있지? 알바라도 해야 되나? 뭐 좀 더 아껴 써야 되나? 이런 분이 계시는 반면에 어떻게가 있어요. 어떻게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전쟁이 뭐 길어지면 어떡하지? 뭐 금리나 뭐 저기 신임 연준의장 안 오면 어떡하지? 중국과 뭐 관세 전쟁에서 뭐 관세가 다시 뭐 100%로 올라가면 어떡하지? 후자가 왜 안 좋냐면요.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정지시킵니다. 그러면 기회가 와도 못 잡겠죠. 긍정적인 방법을 계속적으로 찾아 나가시는 분들은 기회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운이 좋아서 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부정적이고 남 탓하고 비난하는 분들은 그 통로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 아예 가능성이 아예 0%가 되는 겁니다. 제가 투자뿐만이 아니고 성공하시는 분들 뭐 저는 이제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요. 별게 없어요. 매일 습관, 매일 루틴, 행동, 생각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태도에서 이미 결정이 나요. 도저히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에서는 더 이상 이제 쥐어짜도 현금 나올 데가 없다. 저는요, 하락장이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다 힘들기 때문에 하락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22년도 그랬고, 18년도 그랬고, 16년도, 15년도도 실은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그냥 버티기만 해도 저는 능력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잘했다라고 어깨 한번 토닥여줘도 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끔은 그냥 버티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3번의 사이클을 겪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공감이 돼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 뭐 이 사람이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하락장의 바닥을 정확하게 맞춰서 내가 한 번에 돈을 벌겠다. 꿈 깨라 그럽니다. 영어로 never라 적혀있으면 never. 그런 일 없다. 비결은 하락장에 꾸준하게 축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락장. 이게 뭐 나름 길다고 우리가 불평 뭐 조롱도 안 나오고 욕도 안 나오는 그런 시즌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 대부분 포기를 하거든요. 그때 축적하는 게 성공 투자의 비결이랍니다. 내일의 부는 오늘의 하락장 안에 있대요. 내일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의 부는 내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이 하락장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공감을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락장세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이걸? 누가 할까요? 뭐 연준 의장은 알까요? 전 모른다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누가 이 와중에 이런 지금 험난한 와중에 전쟁인 와중에 누가 계속 살 수 있냐? 전 이거라고 봅니다.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99%가 아니고 난 100%다. 이런 분들이 아마 살 수 있지 않을까요? B2 연끌을 하시면 이게 곤란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샀는데 올라주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건데 보통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는 건 우리의 영역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진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이 없어요. 현금 뭐 투자는커녕 지금 생활비 자체도 떨어집니다. B2 연끌의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이자 납부하기도 버거워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뭐 남들 그냥 눈 돌아가서 뭐 막 그냥 지금 꼭 국장 사듯이 살 때 조금 이제 멀찍이서 보면서 뭐 내가 좀 늦었긴 했지만 공부를 더 해보고 진짜다 싶은 것을 이제 바이 더 딥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막 그냥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월 50만 원, 월 100만 원, 여윳돈 보너스 받으면 그때는 한 200만 원. 요런 느낌으로 그냥 꾸준히 가져간다. 물론 이제 현금이 뭐 이제 뒤에 공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더 좋은 거지만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그런 느낌.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조금 더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단단하고 오래가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다. 이걸 꾸준히 해나간다? 좋은 코인을 저렇게 모아가면 제가 볼 때 실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 꿈꾸는 저도 이걸 꿈꾸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런 뭐 부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수백억, 뭐 수천억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제 그 뭐 전시회 업종 그다음에 뭐 이 사람들과 뭐 사업도 해보고 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운 좋게 어쩌다 한 방은 솔직히 없었어요. 운 좋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오래 못 가요. 그냥 사라집니다.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요. 이분들의 공통점을 저는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아주 그만 알 수 있는 아픈 사연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공개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 당시에 그 아픈 사연은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밖에 몰라요. 그렇죠? 지금 우리 투자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내 지금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데 이게 우리 뭐 배우자들 아니면 뭐 우리 자식들이 잘 알아주던가요? 그러면 뭐 축복받는 투자자죠. 저는 이 아팠던 기억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부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성공하셨을 때. 뭐 성경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롬 8:28이라고 로마서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뭐 종교는 다양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얘기도 있다 정도로 저는 이게요. 제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우리 다 지금 부자 됩니다. 다 그냥 뭐 100억, 1000억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 삶을 한번 보니까 솔직히 되게 교만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재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봐도 20대, 30대가 재수 없었어요. 교만했어요. 세상을 잘 몰랐죠. 근데 쉽게 말하면 조금 실패를 해보고 좌절을 해보니까 조금 성숙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 탓해봤자 소용없구나. 남 탓을 안 하고 그 손가락을 저 스스로에게 가리켰더니 배울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배웠던 건 뭐냐?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 이 정도면 됐다. 부라고 하는 게 뭐 부자 그 이후가 되면 이제 따라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부라고 하는 게 뭐 이제 나중에 전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가요. 좀 적어도 실은 괜찮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가만히 투자자로서 생각을 해봤어요. 투자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팔 때 왜 그때 못 파셨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시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옆에서 눈 돌아가서 좀 비투하고 지금 땅을 파네, 집을 파네, 전세금을 빼네 이러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나온다? 이거는 약간 우리의 욕망, 우리의 본성이 아닌 거 아닐까요? 자족함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지금도 쉽진 않아요. 연습을 하지만 투자에서 절제가 가능해집니다. 살 때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그냥 사는 거지. 내 바닥을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빚 확 땡겨가지고 그냥 한 번에 해가지고 6개월 뒤에 내가 갚으면 되니까 이러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 힘 꽉 주고 이제 안 맞으면 틀렸을 때 그냥 저 세상 갈 수 있는 걸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포모에 산다? 그런 거 잘 안 해요. 잘이 아니고 아예 안 합니다. 쳐다보질 않으니까. 고점이 됐을 때 지표 보고 이만하면 됐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만하면 됐네가 저는 이게 지표상으로 이게 안 떴기 때문에 그냥 안 팔았던 겁니다. 이거 만약에 작년에 파셨으면 그분 정말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삶에 여유가 생겨요. 꼭 내가 뭐 통장 잔고가 뭐 엄청나서가 실은 아니에요. 남이랑 비교 자체를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뭐 코인 투자하는 게 뭐 100억 벌고 1000억 벌고 뭐 200억 벌고 뭐 좋은데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편한 삶입니다. 편한 삶 누가 싫어합니까? 그렇죠? 편한 삶보다도 제가 보니까 평안해요. 제 마음이. 평안한 삶을 제가 누리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에서 실은 우리 삶이 항상 그 불만족이 나오고 불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내 욕심에 이제 찌든 거예요. 옆에 이제 제가 뭐 회사 언급해서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너무 잘 나가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SK 하이닉스 쟤네들 지금 뭐 성과급이 누구 퇴직금보다 더 나오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요, 저는 한번 물어봅니다. 부를 얻는다고 해도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냥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저는 이 얘기 드린 이유가 나중에 이제 상승장 옵니다. 폭등장 와요. 그때 잘 빠져나가고 만족을 해야 또 고점에 물리고 또 뭐 알트코인 이상한 코인에 물리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